요즘에 풍선 효과로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특히 그 220 직전에 풍선 효과 많이 들어간 데가 수용성이었죠. 거기서 220 이후 풍선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법인 투기가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많은 급매물이 나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닉 바잉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패닉 바잉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안산입니다. 220 대책 이후에 풍선효과 자본이 또 안시성, 남산광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 잡으면서 들썩거린다 하면서 처음에 수용, 성 이런 데 들어갔다가 220 대책 이후 이런 데가 맞고, 사실상 220 대책 때문에 풍선효과가 아니라 그 전부터 들어갔는데 팔아먹으려고 막판에 가격 띄우게 해주는 거 언론에서 띄워준 거죠. 토지 두산이고 감정가보다 1.2억. 솔직히 감정가보다 1.2억 이런 식으로 기사 내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감정가는 아파트니까 그렇다 치지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80억짜리도 감정가 뭐 1, 20억 나올 때도 있는데, 감정가보다는 당시 시세를 보고 그 전에 실거래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감정가 이야기를 하면서 비싸게 팔렸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3월에 집값 오름세 배턴 이어받은 안산. 그러면서 마이너스 P에서 반전했다. 마이너스 P에서 반전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당시가 4월인데 그 전에 뭐였어요? 안산에 신안산선 계획되어 있었죠. 이런 호재 있고 4월엔 호재 없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마이너스 P였다가 반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P였다는 것은 오로지 풍선 효과 때문에 떴다. 그렇다면 이런 풍선 효과가 들어간 지역들은 어떻게 된다? 금방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런 지역들은 실수요가 물리면 괜히 비싸게 샀다 이 얘기죠. 투기 수요들은 더 비싸게 사줄 바보 찾아서 사긴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사는 바보가 물리는 거고, 실수요들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로 오를 때 샀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실제 가치보다 아무 이유 없이 떴다. 그러니까 조금의 변수만 있어도 이 풍선 효과는 금방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15 클럽 맨날 15 클럽 15 클럽 호도하는데 이런 데들 다 작살 날 수밖에 없죠. 15 클럽도 뭐예요? 집값 꽁충이라고 했는데 호가는 9억 원 선까지 부르는데 무슨 벌써 10억 클럽이라고 하고 있느냐. 호가 치솟고 매물 없는 건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3월에 그때부터 가격이 쭉 올랐더라. 풍선 효과? 아니죠. 그 전부터 떴었죠. 그러면서 수인선, 신안산선, 호재를 더해서 교통여건 개선 기대된다 이러면서 띄운다. 매매가격 지수 오르고 있었죠 이미. 이때는 매수 심리가 경기도까지 미친듯이 퍼져있더라. 220 대책 때 조금 더 오르기 시작하다가 피크 찍을 때가 있었죠. 이럴 때까지 피크 찍다가 결국에 3월 되니까 다시 떨어지더라. 3월 말 되니까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었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가 6.17 대책 터지고 나서 이상하게 한 번 더 뜨더니 사실상 그 이후로 쭉 감소하고 있었죠. 그리고 710 이후에 소수점 한 자릿수만큼도 안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반전된 상황이죠. 사실상 6월 22일 이 데이터는 거의 6.17 전 데이터를 반영하는 거죠.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6.17 대책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다? 요쯤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제대로 된 효과는. 그 다음에 710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이쯤부터다. 그러니까 두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락 반전됐다. 자, 그래서 매매 거래량 작년 10월부터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220 대책 이후 풍선 효과로 더 유도하면서 더 늘어났다. 사실상 이때야말로 머리 좋은 투기꾼들이 사고,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양도세 뭐 많이 내든 말든 빨리 샀다가 빨리 털고 빠지죠. 그리고 이런 때 털고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샀다가 이제 털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털고 빠지는 거를 풍선효과 이야기하면서 이때 사재기 한 거죠. 그리고 다른데 그 이후에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6월까지 올라갔다가 7월에 급 하락한 상황이다. 신고일 이때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사실상 지금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되고 있다가 8월에는 더 줄었겠죠. 8월에 더 줄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상승 반전이 아니라 거래가 더 줄었다는 이야기죠. 상승세가 커질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집값도 올라가니까 매매가격 지수가 팍팍 올라가죠. 근데 하락세는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자꾸 바닥 찍었다고 호도하죠. 원정 와서 싹쓸이 갔다. 5월 만에도 그랬죠. 불타는 안산 31년차 아파트 2, 3천만 원으로 갭투기 가능했기 때문에 매진들 몰려와서 싹쓸이 했고 5개월간에 약 6천만 원이나 올랐다. 그리고 이런 1억짜리 아파트들, 갭도 조금 들고 가격도 저렴한 아파트들 어디서 많이 사갔다? 법인에서. 법인에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6억 이하 공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는 법인 투기가
생각보다 적었고 다주택으로 투기하기보다 고가 한 주택으로 투기할 때 법인 이용했었죠. 그러니까 법인 거래가 적고 경기도에는 법인 거래가 많았다. 여기는 한 법인이 이런 거 한 5채 정도 사도 괜찮잖아요.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도 한 3, 4채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인 거래량이 많았죠. 그러면서 법인의 비중이 거의 5배까지 늘어났죠. 안산도 그랬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제가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은 나중에 연말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법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와중에 정신 나간 유튜버 하나는 특사경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만 하라는 거지 시세 조장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 계속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가 추석 끝나면 다시 뜰 거래요. 자꾸 이렇게 조장하죠. 이게 왜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들 빨리 내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장해서 추석 전에 실거주들 보고 빨리 매수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올 급매물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그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야죠. 기사도 유도하고 있다. 2030 세대 영끌 줍줍하고 있다. 영끌인데 무슨 줍줍이에요. 현금부자들이 여러 개 주석하는 게 줍줍이지, 영끌 줍줍이라는 또 신조어 만들어내고 있죠. 영끌은 영끌이고 줍줍은 줍줍이죠. 그러면서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사간다 라고 했는데 40대, 50대, 60대, 70대, 20에서 30대. 왜 이렇게 묶어요? 실질적으로 요 중에서 원래 30대가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30대 매수 수요가 40대보다 적더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20대, 30대 묶어서 2030이 줍줍한다. 일단 개소리 하고 있죠. 20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안산을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안산이더라도 20대가 불법 또는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니면은 법인 명의분산 이런 걸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30 거래량은 이제 40, 50보다도 적어졌다. 덩끌해서 여기 살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매매 가격도 떨어졌다. 지금도 어때요? 2억 1천만원 3층 거래됐었는데 현재 1억 7,500까지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7월에 7억까지 거래됐고 금매는 6억 9천. 그 전에 7억 6,800까지 나왔고 2억 2,300까지 나온 단지들이더라. 그런 단지들에서 지금 급매물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떠 있다는 건 아직 안 팔렸다는 거죠. 앞으로 더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2030이 영끌 줍줍한다고 유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줍줍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언제 들어갔어요 그들? 220부터 한 6월까지 많이 들어갔었죠. 지금은 아니다. 이런 지역보다는 사실상 서울이나 이런 데를 많이 받아내고 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법인 다주택자 매물을 2030 젊은 층들이 받아내고 있다. 안산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지역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안산을 그걸로 엮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근데 뭐 보면은 실제 안산의 아파트 연령대별로 보면은 2030 세대의 매입 건수가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왜 2030을 섞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40, 50 섞고 여기도 60, 70 섞어서 해야죠. 40, 50에 비교도 안 되죠. 낚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매매 거래량 실질적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2월에 피크 찍고 떨어지다가 5, 6월에 잠깐 좀 더 찍었다가 뚝 떨어졌죠. 7월 거의 다 끝났는데 3분의 1 토막 났더라. 상록구 반토막 났죠. 8월 신고일에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 정도다. 이만큼까지도 안 나올 것 같죠. 엄청나게 줄었죠. 매매 거래량 언제부터요? 17일, 18일까지 됐다가 쭉 떨어졌죠. 그러니까 안산에는 617이 가장 크게 들어갔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지금 사야 돼요. 그럼 자, 법인 거래량 어때요? 엄청 사대기 시작했죠. 피크. 요것도 아마 지금 3월 신고니까 2월에 많이 샀을 것이다. 그리고 6월쯤에 또 많이 샀죠. 617 직전에. 그리고 7월 되니까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늘어나고 있다. 외지인 거래량 마찬가지죠. 요것도 아마 2월 자료겠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6월에 피크 찍었다가 또 떨어졌다. 30대 수요 어때요? 1월부터 7월까지 적진 않은데 40, 50대보다 적죠. 40, 50대보다 적죠? 적죠? 그 다음에 여기 40대보다 적고, 이때는 6월에 좀 피크로 많이 들어갔고 7월에 보면 적다. 자,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거 뭐예요? 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2, 3월쯤 보면은 어디가 많이 샀다? 40, 50대가 많이 샀다는 거죠. 이것도 신고일 기준이니까 2월이겠죠. 즉 40, 50대가 법인을 만들든 그냥 갭투기를 들어가든 해서 다주택자들이 매입이죠. 그리고 영끌 매입은 언제 마무리됐다? 6월에 마무리됐다. 이때는 오히려 50대보다 많이 샀죠. 이때는 안산도 계속 오르는구나 하고서 뒤늦게 들어가는 수요들이 6월쯤에 영끌 마무리했다. 그리고 7월 쭉 떨어졌죠. 왜 근데 지금도 2030이 영끌 매매하고 있다고 유도를 하느냐? 끝났어요. 6월에 617 이후에 2030이 왜 안산에 영끌을 해요? 어차피 똑같은 규제 지역이면 더 좋은 지역으로 영끌 매입할 거고, 아니면 비규제 지역으로 가겠죠. 여기 비규제 지역이니까 투기 많이 들어갔었고 그 매물들 뱉어내고 있는데
좀처럼 안 팔리니까, 급매물 뱉어도 안 팔리니까 2030들이 영끌하고 있는 것처럼 매수 심리 유도해서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아파트 현황 사실상 작년부터 쭉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팔아먹으려고 쭉 계속 올렸다. 특히 220 이후에. 그 다음에 쭉 올리고서 이제 떨어졌다. 지금도 여기도 이때 올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오르고 있다면 되죠. 입주 됐더라도 뭐 조금 더 오른다고 해도 뭐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 5억대 정도까지는. 여기도 4억 초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그나마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막 5억 3천 이렇게 찍었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다. 사주면 돼요. 이런 거 기다리면 나와요. 매물 이런 데도 보면 어때요? 7억 3천 찍고 있는데 기다리면 5억대 떨어질 때까지. 지금 저기에 시세인 것 같지만 사실상 거품이니까. 자, 단원고에서 상록구로 가서 보면 어때요? 상록구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6억대까지 올랐죠. 언제 사야 돼요? 언제 가격에? 이 정도 가격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데들 지금도 뭐 최고가보다 이미 상록구는 먼저 떨어지고 있죠. 조금 더 저렴하게. 상록구가 뒤늦게 들어갔다는 소리죠. 월세 내느니 사자. 중국인들 안산 부천 일대에서 패닉바잉 하고 있다. 가지가지 하죠. 6월은 이야기하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라고 할 때 치고서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적 별로 없어요. 보통 한 1, 2%대죠. 전체 거래 중에서. 그런데 여기 당시에 되게 많이 샀다고 유도하는데 사실상 안산 부천은 어떤 데예요? 공단이 있는 데죠. 공단 있는 지역들 말하는 거죠. 월세 내느니 사자. 중국인들이 얘네들도 외국인이 막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뒤늦게 우리도 망하겠네 싶어가지고 산 거죠. 정착하고 싶은 사람이고 돈 벌어서 그런 사람들이 산 거죠. 예전에 뭐 중국인들 에세 파킹 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죠. 중국인 주택 매입 꾸준하게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전체 매매량이 줄었는데 중국인들 많이 사면 뭐예요? 여기 일하는 중국인들 뭐예요? 투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월세 내느니 사자니까 실거주로 사는 거잖아요. 실거주로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왕서방들이 와서 산다 이런 거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여기 뭐 공단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실거주하려고 사는 거죠. 앞으로 안산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급 굉장히 많죠. 일단은 2082 이 중에 1번 분양이 1030세대인데 올해는 이 정도지만 안산에 3기 신도시 들어오죠. 장상지구 3기 신도시라고 지정된 과천보다 더 많은 매물이 들어온다. 14,400호 꾸준히 들어올 건데 이거 꾸준히 분양되고 있죠. 계속 가격 오를 수 있을까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결론 안산 하락세 시작됐다. 2030 패닉바잉은 6월을 마지막으로 바잉 됐죠. 6월이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유도하냐? 안산에 아직 분양 남았다고 그랬죠. 앞으로 장상지구도 들어와야 되죠. 분양 잘 되게 하고 싶겠죠. 건설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 심리 하락하는 걸 막고 싶을 뿐이죠. 여기는 그래서 아직도 패닉바잉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가 아니라 이미 매수 심리는 떨어졌고 법인 매물은 급매물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하다못해 2030이 아니라 중국인 패닉바잉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다 끝난 거다. 6월에 지금 사지 마세요.